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마음이 끌리는 카드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먼저 연락이 와요. 문자 한 줄, 카톡 알림 하나, 저장 안 된 번호의 부재중 전화, 메일 제목 하나, 누가 지나가듯 전하는 말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연락 때문에 1번 분들이 다시 확인하게 돼요. 사람 문제도 다시 보고, 돈 문제도 다시 보고, 미뤄진 결과도 다시 보게 됩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다음 풀이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소품은 은청방울함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곧 올 연락이나 알림을 먼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른 분들은 요즘 소리에 예민했을 수 있어요. 휴대폰 알림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누가 내 이름 부르는 소리, 회사 단체방 알림, 가족 단톡방 알림 같은 걸 그냥 못 넘겼을 거예요.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휴대폰 화면을 켜본 적도 있죠. 누가 연락할 것 같은데 안 오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뜨고, 내 얘기가 어디선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안 보였을 거예요. 1번 분들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나 기관의 답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서 들어야 할 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신경 안 써? 라고 말했을 수 있는데, 마음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문자 한 보고, 메일 한 보고, 카톡방 위로 올라오는지 보고, 상대 프로필 바뀌었는지 보고, 회사 공지 다시 확인하고, 통장 입금 내역도 한 번 더 봤을 거예요. 맨 앞에는 오래 기다린 일이 보여요. 이건 어전을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1번 분들 이미 오래 기다렸어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든, 면접 결과를 기다렸든, 계약 이야기를 기다렸든, 돈이 들어오길 기다렸든, 가족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든, 마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잠깐 궁금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 중간중간 계속 생각났던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확인하고, 점심쯤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녁에 또 확인하고, 자기 전에 괜히 다시 보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걸 남한테 말하면 그냥 잊어 라고 하겠죠. 근데 1번 분들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웠을 거예요. 끝난 게 확실하면 놓겠는데 끝났다는 말도 못 들었고 된다는 말도 못 들었고 중간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깊은 우물이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상대도 말이 없고 담당자도 연락이 없고 가족도 입을 닫고 돈도 안 들어오고 결과도 안 뜨니까 1번 분들은 혼자만 제자리인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멈춰 있던 건 아니에요. 상대는 상대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회사나 기관은 확인 중이었고, 돈은 처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 안에서는 누가 먼저 말할지 미루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1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문자라도 오면 덜 답답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상만 늘어나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미 끝난 건가? 나만 기다리는 건가? 돈은 안 들어오는 건가? 담당자가 잊은 건가? 가족이 나만 빼고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바람종이 보여요. 작은 소식이 먼저 옵니다. 처음부터 큰 발표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잠깐 통화 가능해요? 그때 얘기 아직 가능하세요? 서류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안내 드릴게요. 정산일 확인해 볼게요. 이런 짧은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작은 알림을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문자함, 카톡, 메일함, 스팸함, 부재중 전화, 회사 단체방, 가족 단톡방, 예전에 문의 넣었던 사이트 알림까지 확인하세요. 특히 저장 안 된 번호가 뜨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일단 확인해 보세요. 광고일 수도 있지만 기다리던 담당자일 수도 있어요. 메일 제목이 평범해 보여도 안에 중요한 날짜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숨겨진 이유에는 매듭이 보여요. 그동안 일이 늦어진 데는 꼬인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 문제라면 자존심이에요. 상대가 먼저 말하기 싫어서 버틴 모습, 나도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버틴 모습, 둘 다 보입니다. 둘 다 마음이 없었다기보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몰라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일 문제라면 담당자나 내부 확인이 늦어진 걸로 보여요. 누가 승인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늦었거나 서류가 한 번 더 확인되어야 했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돈 문제라면 입금 날짜나 정산 순서가 꼬인 거예요. 집안 문제라면 가족들끼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1번 분들이 잘못해서 늦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중간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었거나 말이 애매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신칼이 나와요. 1번 분들은 이번에 애매하게 두면 안 돼요. 기다릴 건 기다리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해요. 긴 문장 필요 없어요. 짧고 정확해야 해요. 사람에게 보낼 말이면 이렇게요. 지난번 얘기 아직 가능해. 그때 연락 끊긴 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시간 괜찮으면 짧게 통화하자. 이 정도예요. 일이나 돈 문제면 이렇게요.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정산일 확인 부탁드려요. 결과 안내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면 돼요. 감정을 길게 쓰지 말고 확인할 내용만 쓰는 게 좋아요. 1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연락 오자마자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돼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왜 이제 연락했어? 하고 싶죠. 나를 뭘로 본 거야? 하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연락이 왔을 때부터 감정을 다 쏟아내면 상대가 다시 다칠 수 있어요. 먼저 왜 연락했는지, 뭘 하자는 건지, 다음 약속을 잡는 건지, 결과를 알려주려는 건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내 말을 해도 늦지 않아요. 밖에서는 신호동자가 보여요. 이건 누군가가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 전화, 카톡, 메일, 안내문, 알림, 전달받는 말이 들어와요. 1번 분들은 특히 이 얘기 아직 살아 있었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제안, 포기하려던 사람, 답 안 올 줄 알았던 곳, 잊고 있던 신청 결과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늦게 연락이 온다든지, 한번 얘기하다 멈춘 계약이 다시 진행된다든지, 전 사람이나 썸 타던 사람이 가볍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받을 돈을 정산해 주겠다는 연락이 온다든지,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한다든지, 처음엔 작아 보여도 1번 분들한테는 중요한 연락이에요. 결과에는 마지굿이 보여요. 새 일정이 잡혀요. 새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미뤘던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집이나 일터에서 움직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일 생긴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약속 날짜가 잡히고 통화 시간이 잡히고 서류 제출 날짜가 생기고 담당자와 다시 얘기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게 돼요. 1번 분들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보이지만 예전에 걸려 있던 사람도 보여요. 새로운 연락과 오래된 연락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전 사람이 다시 오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죠. 이때 기준은 간단해요.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보다 말과 행동이 맞는 사람을 보세요. 조건이 적혀 있는 제안을 보세요. 말만 좋은 곳보다 날짜와 금액과 책임이 분명한 곳이 나아요. 마지막에는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은 시기를 봐주세요. 1번 분들은 8월에 작은 연락을 받고 9월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8월에는 알림이 와요. 9월에는
통화, 만남, 서류 제출, 입금 확인, 일정 조율이 보여요. 처음 알림보다 두 번째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짧게 오고 두 번째 본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1번 분들 연애부터 볼게요. 연애나 인연 쪽이면 끊겼던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상대가 가볍게 잘 지내? 하고 올 수 있고 예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락 하나로 바로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다시 연락했는지 봐야 해요. 외로워서 온 건지, 진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지, 미안해서 온 건지,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건지 확인해야 해요. 말보다 이후 행동을 보세요. 연락을 이어가는지, 약속을 잡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 해요. 1번 분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마음이 빨리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가 짧게만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벌써 여러 생각이 돌죠.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 미안하다는 뜻인가? 그냥 심심해서 연락한 건가? 이렇게요. 근데 이때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처음 연락은 확인용이에요. 진짜 답은 두 번째, 세 번째 대화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장소와 시간을 보세요. 밤늦게만 보자고 하는지, 술자리만 잡는지, 제대로 대화할 시간을 잡는지 봐야 해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애매한 설렘이 아니라 분명한 대화예요.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새 인연 쪽으로도 연락이 보여요. 소개가 들어오거나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직장, 단체방, 지인 모임, 오래 연락 안 하던 사람 쪽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처음엔 연애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업무 이야기, 안부, 약속 조율처럼 시작되는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마음이 살짝 움직일 수 있네요. 직장이나 일 쪽으로 볼게요. 1번 분들은 면접 결과, 업무 제안, 담당자 연락, 자리 이동 얘기가 보입니다. 예전에 말만 나왔던 일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전에 얘기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때는 조건을 꼭 물어보세요. 기간, 금액, 역할, 책임 범위, 답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아직 가능하세요? 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에 지원했던 곳, 전에 문의했던 곳, 한번 이야기하다 멈춘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그 연락을 받으면 좋긴 한데 동시에 불안할 수 있어요. 왜 이제야 연락하지? 사람이 부족해서 나 찾는 건가? 조건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확인해야 해요. 좋다고 바로 가지 말고 조건을 봐야 합니다. 직장 안에 있는 분들은 상사나 동료에게서 말이 올 수 있어요. 업무 변경, 자리 이동, 맡던 일 조정, 갑자기 비는 자리 이야기가 보입니다. 누가 나한테 슬쩍 떠볼 수 있어요. 이거 맡아볼래요? 자리 하나 비는데 관심 있어요? 이번에 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대충 웃고 넘기지 마세요. 어떤 조건인지, 실제로 확정된 건지 물어봐야 해요. 돈 쪽 볼게요. 돈은 큰 돈이 한 번에 쏟아진다기보다 막혀 있던 돈이 확인되는 쪽이에요. 미뤄진 정산 일부 입금, 받을 돈 확인, 환급, 지원금, 작은 보너스, 거래처 돈, 가족에게 받을 돈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그냥 좋아하면 안 돼요. 약속한 금액이 맞는지, 날짜가 맞는지, 일부만 들어온 건 아닌지 봐야 해요. 1번 분들은 돈 때문에 기다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준다고 했는데 안 준 돈, 거래가 끝났는데 정산 안 된 돈, 환급 신청해 둔 돈,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비용, 가족과 나눈 돈 문제요. 8월에 연락이 오고 9월에 실제 입금이나 일정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가만히 있으면 또 밀릴 수 있어요. 정산 날짜 확인 부탁드려요. 이 말은 꼭 해야 해요. 가족 쪽 볼게요. 가족 안에서 미뤄둔 얘기가 나와요. 생활비, 집 문제, 부모님 문제, 형제와의 돈 얘기, 집안일 분담, 이사 여부가 보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처음엔 가볍게 던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얘기해야 하지 않아?
이번 달 돈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요. 1번 분들은 이 대화를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더 길어져요. 짧게라도 말해야 해요. 이 부분은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돈 문제는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세요. 집 쪽 볼게요. 집에서는 문 앞, 현관, 우편함, 택배, 관리비 고지서, 계약 관련 문서가 보여요. 집과 관련된 알림을 확인해야 해요. 이사 준비까지 가는 분도 있고 집안 물건 정리나 방 위치 변경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특히 우편함, 문자 고지서, 관리비, 집주인 연락, 부동산 연락을 놓치면 안 돼요. 작은 알림이 나중에 큰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8월 상황을 볼게요. 8월에는 연락이 먼저 와요. 근데 8월 연락은 짧아요. 처음부터 길게 설명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느낄 수 있어요. 8월에는 확인하는 달이에요. 누가 연락했는지, 왜 연락했는지, 다음에 뭘 하자는 건지 봐야 해요. 8월에는 휴대폰과 메일을 잘 봐야 해요. 특히 놓친 부재중 전화, 스팸함, 안 읽은 문자, 오래된 대화방을 확인하세요. 8월 안에 이 일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하는 소식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9월 상황을 볼게요. 9월에는 실제 행동이 들어와요. 통화, 만남, 서류 제출, 입금 확인, 일정 조율, 가족 대화, 회사 담당자와 대화가 보여요. 8월에 온 연락을 9월에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9월에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답을 해야 하고, 날짜를 잡아야 하고,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1번 분들 주의점이에요. 연락이 왔다고 바로 마음 다 열지 마세요. 좋은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돈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은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가족 대화는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날짜와 금액, 역할을 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1번 분들 행동법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8월 안에 휴대폰 정리하세요. 차단 목록, 숨긴 대화방, 스팸함, 안 읽은 문자, 예전 문의 내역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메일함에서 중요한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놓친 메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하루를 정해서 확인 문자를 보내세요. 너무 늦은 밤 말고 낮 시간에 짧게 보내는 게 좋아요. 1번 분들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다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깨끗한 물 한 잔 놓고 조용히 앉아서 말해 보세요.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연락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저를 흔드는 말과 저에게 필요한 말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정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1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과 9월 사이에 연락이 옵니다. 문자, 카톡, 전화, 메일, 부재중 전화, 담당자 답변, 누가 전해주는 말이 들어와요. 그 연락 때문에 사람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가족 문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 묶여 있던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춰 있던 거예요. 이번에는 확인하고 움직여야 해요. 1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기다리는 연락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보셔도 좋아요. 2번 고르신 분들 돈과 집 문제가 먼저 정리돼요. 2번 분들은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변화보다 매일 불안하게 만들던 현실 문제가 정리되는 쪽이에요. 생활비, 카드값, 가족과의 돈 얘기, 집 안정리, 내가 앉는 자리, 직장에서 맡는 일 이런 게 보여요. 그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속으로는 계산을 많이 했죠. 이번 달은 얼마가 나가나,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 내 돈은 언제 들어오나, 내가 이 일을 계속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시는 마음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돼요. 이번 소품은 황금 비단첩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돈, 집, 생활 안정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이걸 고른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이 필요해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집 때문에 피곤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직장에서 내 자리가 애매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이번 분들은 화려한 사건보다 실제 생활이 편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 분들은 복이 크게 들어온다. 이런 말보다 이번 달 생활비가 맞춰진다. 새는 돈을 줄인다. 가족과 돈 얘기를 한다. 직장에서 내 역할이 분명해진다. 이런 게 맞아요. 8월과 9월에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통장, 집, 책상, 가족 대화, 직장 자리, 고정 지출,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하게 돼요. 맨 앞에는 성주신이 계세요. 성주신은 집을 봐주세요. 이번 분들은 집이 중요해요. 집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돈도 일도 정리돼요. 요즘 집 안이 어수선했거나, 현관에 물건이 쌓였거나, 책상 위가 정리 안 됐거나, 침대 옆에 잡동사니가 많았다면 그대로 카드에 보여요. 집이 지저분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빴고 너무 지쳤고 정리할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주신이 앞에 계시면 집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생활비, 가족 책임, 집안일 분담, 방 정리, 이사 여부, 가족 간 거리두기 같은 이야기요. 이번 분들은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내 생활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이든 내가 계속 참으면서 맞춘 게 많아요. 이제는 내 생활을 먼저 세워야 해요. 지난 자리에는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는 쌓아둔 걸 말해요. 이번 분들은 참은 말이 많아요. 돈도 아껴 썼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켰고, 부탁도 많이 들어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맞춘 시간도 많아요. 그때그때 말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말하면 싸움 되겠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상대도 힘들겠지 하면서 넘긴 게 쌓였어요. 그 쌓인 게 지금 생활에 영향을 줘요. 돈 얘기를 못해서 내가 더 냈던 것. 가족 안에서 역할을 못 나눠서 내가 계속 했던 것, 직장에서 거절 못해서 내가 맡았던 일, 관계에서 불편한데도 웃고 넘겼던 것, 이게 다 장독대 안에 담겨 있어요. 이제 열어서 봐야 해요. 무엇을 계속 가져갈지, 무엇을 덜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방석이 보여요. 방석은 내가 앉을 자리예요. 이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내 자리를 다시 정하게 돼요. 직장에서는 내가 맡을 업무가 분명해질 수 있고, 가족 안에서는 내가 더 이상 다 떠안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는 내 공간을 따로 만들거나, 방 구조를 바꾸거나, 책상 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돼요. 이번 분들은 남이 앉혀주는 자리에 그냥 앉으면 안 돼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해요. 일이 너무 많으면 많다고 해야 하고, 돈이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해야 하고, 가족 일도 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해야 해요. 아무 말 안 하면 사람들은 이번 분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번 분들은 사실 괜찮지 않았는데도 괜찮은 척을 너무 잘했어요. 숨겨진 이유에는 홍수마귀가 있어요. 그동안 이번 분들을 힘들게 한 건 한꺼번에 밀려온 현실 문제예요. 돈이 한꺼번에 나가고, 가족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업무가 늘고, 사람 문제까지 겹쳤을 수 있어요. 하나씩만 왔으면 버텼을 텐데 여러 개가 같이 왔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돈이 보여요. 생활비, 카드값, 대출, 월세,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 갑자기 생긴 지출, 병원비나 수리비 같은 예상 못한 돈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돈 때문에 겉으로 티를 안 내도 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이 돈을 여기 쓰면 저쪽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죠. 행동 자리에는 맑은 물그릇이 있어요. 이번 분들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요. 머릿속에서만 걱정하면 더 커져요.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이번 달 들어올 돈, 나갈 돈,
꼭 내야 하는 돈, 미룰 수 있는 돈, 줄일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돈, 이걸 적으면 현실이 보여요. 돈 문제는 느낌으로 보면 안 돼요. 통장 보고, 카드 앱 보고, 자동이체 보고, 구독료 보고, 현금이 어디로 나가는지 봐야 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치우려고 하면 못 해요. 현관 하나, 책상 하나, 침대 옆 하나, 냉장고 한 칸, 가방 안 하나만 먼저 보세요. 이번 분들은 큰 정리보다 작은 정리가 먼저예요. 현관에 쌓인 박스 치우고, 안 신는 신발 빼고, 책상 위 영수증 버리고, 가방 안 영수증 꺼내고, 지갑 안 오래된 카드 정리하는 것부터요. 이렇게 해야 머리도 맑아져요. 외부에는 부채가 보여요. 누군가가 말을 꺼냅니다. 가족이 생활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업무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인이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언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좋은 말 해줘도 내 상황에 맞는지 봐야 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제안을 받으면 거절해야 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일을 맡기면 범위를 정해야 해요. 이번 분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 달은 어려워. 그건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 제가 전부 맡기는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해요. 부드럽게 말해도 돼요.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또 이번 분들이 다 떠안아요. 결과에는 쌀가마니가 보여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리돼요. 생활비가 조금 맞춰지고 들어올 돈을 확인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물건을 채우게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보다 더 현실적인 안정이에요. 새는 돈을 막고 밀린 돈 일부가 정리되고 매달 나가던 돈을 줄이는 쪽이에요. 그래도 이번 달은 넘기겠다. 이제 좀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불사 할머니가 마지막에 계세요. 이번 분들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 나이 많은 지인,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직장 선배, 가족 중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들으세요. 모든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챙겨야 해요. 이제 이번 분들 연애부터 볼게요. 연애 쪽이면 이번 분들은 안정감을 원해요. 설레는 말보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연락이 자주 오느냐보다 말한 시간에 오는지, 약속한 날에 만나는지, 돈 쓰는 문제에서 책임감이 있는지 봐야 해요. 이번 분들은 말만 다정한 사람한테 흔들리면 안 돼요. 생활이 맞는 사람이 중요해요. 상대가 있는 분들은 돈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데이트 비용, 연락 시간, 만나는 횟수, 서로의 집 문제, 가족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얘기요. 이걸 피하면 나중에 더 피곤해져요. 우리 이건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해야 해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활 얘기예요. 싱글인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하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일정한 사람이 좋아요. 이번 분들은 갑자기 불붙는 인연보다 천천히 확인하는 인연이 맞아요.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생활 태도를 보세요. 직장 쪽 볼게요. 직장에서는 내 역할이 정리돼요. 그동안 누가 시키면 다 했거나 업무 범위가 애매했거나 내 일이 아닌 것까지 맡았던 분들은 8월과 9월에 말해야 할 일이 생겨요. 이건 제 업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마감일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번 분들은 회사에서 조용히 버티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분들이 힘든 줄 몰라요. 일을 잘하니까 더 맡기고 싫다고 안 하니까 또 맡기고 결국 이번 분들만 피곤해지는 구조가 있었어요. 9월 전에 이걸 정리해야 해요. 업무 범위를 말해야 하고 쉬는 시간도 챙겨야 해요. 돈 쪽 볼게요. 이번 분들의 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정리가 먼저예요. 고정 지출, 카드값, 자동이체, 생활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을 봐야 해요. 이번에 돈을 잡으려면 먼저 새는 돈을 막아야 해요. 안 쓰는 구독, 자주 사는 간식,
충동 구매, 가족에게 습관처럼 나가는 돈, 이런 걸 봐야 합니다. 8월에는 지출 확인이 먼저고 9월에는 실제로 줄이는 모습이 보여요. 카드 하나 줄이거나 자동이체 하나 끊거나 가족과 생활비를 나눌 수 있어요. 큰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 매달 빠지는 돈을 줄이는 게 이번 분들한테 더 크게 느껴져요. 가족 쪽 볼게요. 가족 안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집안일, 부모님 챙기는 일, 생활비, 형제와의 돈 문제, 자녀 관련 문제, 배우자와의 책임 분담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은 내가 하면 조용하니까 하고 혼자 해온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한계가 와요.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같이 해야 해. 생활비를 다시 봐야 해. 나 혼자 다 하기는 힘들어. 이 말이 필요해요. 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번 분들은 부드럽게 말하되 말은 해야 해요. 집 쪽 볼게요. 집은 아주 중요해요. 현관, 주방, 침대 옆, 책상, 옷장이 보여요. 8월에는 치워야 할 게 보이고 9월에는 자리를 바꾸게 될 수 있어요. 방 구조를 바꾸거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거나 가족 물건과 내 물건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번 분들 마음에는 커요. 집이 정리되면 돈 생각도 덜 꼬이고 가족과 말할 힘도 생겨요. 8월 상황 볼게요. 8월에는 현실을 보는 달이에요. 통장을 보고 집 안을 보고 가족과 말할 주제를 정하고 직장에서 내 업무를 확인하게 돼요. 8월에 바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도 뭐가 문제인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막연히 불안한 것보다 문제를 보는 게 나아요. 보이면 고칠 수 있거든요. 9월 상황 볼게요. 9월에는 실제로 줄이고 나누게 돼요. 돈을 줄이고 일을 나누고 가족과 책임을 나누고 집 앞 물건을 줄여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내가 이걸 왜 혼자 했지?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혼자 맡은 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9월에는 내 생활이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주의점이에요. 돈 문제를 감정으로 넘기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회사니까 해야지. 이렇게만 가면 안 돼요. 돈은 숫자로 봐야 하고, 일은 범위로 봐야 하고, 가족 문제는 역할로 봐야 해요. 이번 분들은 미안해서 다 받아주면 또 지칩니다. 이번 분들 행동법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오늘 밤 통장 앱을 열어보세요. 무서워도 봐야 해요.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봐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제일 자주 앉는 자리를 정리하세요. 책상, 식탁, 침대 옆, 소파 중 하나만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혼자 감당하던 일을 말하세요. 나 이건 혼자 하기 힘들어. 이 말이 이번 분들한테 필요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놓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내 생활을 무너뜨리는 지출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일과 나눠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아요. 신령님께 정성을 들인다는 건 특별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보는 것도 포함돼요. 이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과 9월에 집과 돈이 정리돼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고 가족과 돈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 내가 맡을 일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큰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고 내 자리를 찾는 게 먼저예요. 이번 분들은 생활이 덜 흔들리게 만들게 됩니다. 이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내 자리 찾겠다 한마디 남기셔도 좋아요. 3번 고르신 분들 결과가 글자로 옵니다. 3번 분들은 기다리던 답을 문자, 메일, 계약서, 합격 발표, 승인 알림, 입금 내역, 서류 요청으로 확인하게 돼요. 말로만 듣던 일이 끝납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가 아니라 진행 가능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같은 식으로 화면이나 종이에 남는 답이에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다음 풀이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3번 소품은 자주 자개함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결과나 계약, 승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른 분들은 아직 열리지 않은 제안이나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것만 확정되면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답만 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죠. 3번은 특히 문서가 강해요. 지원서, 계약서, 합격 문자, 승인 메일, 심사 결과, 정산 내역, 입금 내역, 접수 확인, 추가 서류 요청이 보여요. 대충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에요. 메일함을 열어야 하고, 문자함을 봐야 하고,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야 하고,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맨 앞에는 글문도사가 보여요. 3번 분들은 글과 말, 문서와 공부, 계약과 결과가 중요해요. 8월과 9월에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기분이 좋다고 바로 답하면 안 되고, 불안하다고 포기해도 안 돼요. 문자를 보고, 메일을 보고, 서류를 읽고, 날짜와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곧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고, 누군가는 내부 검토 중이에요 라고 했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말만 많고 확정은 없었죠.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해요.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해주면 다음을 준비할 텐데 계속 기다리게 하니까 계획이 밀린 거예요. 지난 자리에는 장지가 있어요. 아직 다 적히지 않은 종이에요. 3번 분들은 이미 준비를 했어요. 지원서를 넣었고, 서류를 보냈고, 계약 이야기를 했고, 담당자와 연락했고,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았고, 시험이나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간 일이 있어요. 마지막 답만 안 나온 거예요. 3번 분들은 이 기다림 때문에 생활 계획도 미뤘을 수 있어요. 이직 결과가 나와야 지금 회사를 정리할 수 있고, 계약이 확정돼야 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입금이 들어와야 카드 값이나 생활비를 맞출 수 있고, 합격 여부가 나와야 다음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정도가 아니에요. 결과 하나 때문에 다음 행동이 묶여 있었어요. 현재 자리에는 도장이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찍어줘야 해요. 승인, 합격, 계약, 확정, 허가, 배정, 통과, 결정. 이런 단어가 강하게 보여요. 3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말로만 듣던 일이 화면이나 종이에 찍혀요. 문자, 메일, 공지, 계약서, 통장 알림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도장은 좋게만 볼 게 아니에요. 도장이 찍힌다는 건 책임도 생겨요. 계약하면 조건을 지켜야 하고, 합격하면 다음 준비를 해야 하고, 승인되면 제출할 게 생기고, 입금되면 정산할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와도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바로 다음 단계가 뭔지 봐야 합니다. 숨겨진 이유에는 장막이 있어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게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내부 결정이 아직 공개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안내가 늦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검토하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안 보여서 불안했던 거예요. 이 장막은 8월과 9월에 조금 거칩니다. 왜 늦었는지 알게 돼요. 누가 결정을 미뤘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왜 입금 날짜가 밀렸는지, 왜 답변이 늦었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동 자리에는 발언문이 있어요. 3번 분들은 원하는 걸 분명히 적어야 해요. 그냥 좋은 일 주세요가 아니에요. 합격 문자 받게 해주세요. 승인 메일 확인하게 해주세요. 계약서 조건을 정확히 보게 해주세요. 밀린 입금 날짜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현실 행동도 적어야 해요. 어디에 연락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어떤 서류를 다시 확인할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답이 없으면 언제 다시 문의할지 정하세요. 3번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걱정하면 안 돼요. 종이에 써야 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서류, 메일, 문자, 담당자, 마감일, 금액, 조건 하나씩 적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외부에는 붓이 보여요. 밖에서 그리웁니다. 메일, 문자, 공지, 계약서, 안내문, 답변서, 추가 제출 요청, 담당자 메모 같은 게 들어와요. 3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문자를 대충 보면 안 돼요. 특히 첨부 파일을 꼭 보세요. 제목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안에 날짜나 금액, 조건, 서명해야 하는 부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전화로 들은 말은 글로 남겨야 해요. 전화 통화하고 나서 바로 메모하세요. 담당자 이름, 통화 날짜, 들은 내용, 다음 일정까지 적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확인받으세요. 오늘 통화한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이 한마디가 3번 분들을 지켜줘요. 말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결과에는 비단함이 보여요. 닫혀 있던 제안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크게 보였던 기회가 아니라 조용히 닫혀 있던 함이 열리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고, 전에 넣어둔 서류가 뒤늦게 살아날 수 있고, 생각 못한 사람이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아직 관심 있으세요? 이 조건으로 가능하세요? 이번에 자리가 났어요. 계약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전에 넣어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지원한 곳, 예전에 문의한 곳, 예전에 말만 오간 계약, 잠깐 멈춘 프로젝트, 보류된 제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것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다만 매달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짧고 정중하게요. 마지막에는 옥황상제께서 계세요. 3번 분들은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 일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회사 윗선, 기관 담당자, 심사자, 관리자, 계약 상대, 가족 중 결정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답을 내려야 일이 움직여요. 혼자 조급해 한다고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함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옥황상제께서 계시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말을 단정하게 해야 해요. 언제 돼요?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결과 안내 예정길이 있을까요?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요. 이제 3번 분들 연애부터 볼게요. 연애 쪽이면 말로만 애매하던 관계가 정리됩니다. 상대가 나중에 얘기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생각해 볼게 하고 미뤄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답을 요구하게 돼요. 3번 분들은 더 이상 느낌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상대가 실제로 연락을 하는지, 약속을 잡는지, 관계를 어떻게 하자는지 말하는지 봐야 해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관계 이름을 정해야 할 수 있어요. 계속 연락은 하는데 만남은 애매하고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말은 안 하는 사람 있죠. 3번 분들은 그걸 오래 끌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 나는 애매하게 계속 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어요. 재회 쪽이면 상대에게서 설명이 오거나 내가 답을 요구하게 돼요. 그때 왜 그랬는지 말해줘. 다시 연락한 이유가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말이 필요해요. 3번 분들은 말보다 확정된 행동을 봐야 해요. 상대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날짜를 잡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지난 문제를 인정하는지 보세요. 직장 쪽 볼게요. 취업이나 이직이면 서류 통과, 면접 안내, 최종 결과, 자리 제한이 보여요. 이미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예전에 말만 나왔던 제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면접 날짜가 잡히거나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가 갑자기 뜰 수 있어요. 이미 포기하려던 곳에서 아직 가능하신가요? 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네요. 직장 안에서 보면 부서 이동, 역할 변경, 새 업무 배정, 상사의 결정이 보여요. 이때 3번 분들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업무만 늘고 돈이나 직급이 그대로인지, 책임은 늘었는데 권한은 없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봐야 해요. 좋은 말만 듣고 맡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요. 돈 쪽 볼게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거래처 답변, 견적서, 정산, 입금이 보여요.
미뤄진 돈이 있다면 일부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언제 입금돼요 하고 묻기 애매했던 돈이 있다면 이번엔 확인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산 예정일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돈이 들어오는 분들은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원금, 정상금, 환급금, 계약금, 급여 조정, 밀린 돈 일부가 보일 수 있어요. 입금이 들어오면 바로 쓰지 말고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정하세요. 카드값, 생활비, 밀린 비용, 저축, 필요한 지출 순서를 정해야 해요. 들어오자마자 흩어지면 또 불안해져요. 가족 쪽 볼게요. 가족 쪽이면 문서나 돈, 집 문제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가족 간 돈 문제, 집 계약, 상속이나 명의 같은 복잡한 말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가족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문서나 메시지로 정리하는 모습은 보여요. 말로만 알아서 하자 하면 또 싸움이 돼요. 가족끼리도 날짜와 금액은 적어두는 게 좋아요. 집 쪽 볼게요. 집이나 자리 문제라면 계약, 승인 배정, 입주 일정, 부서 자리표, 근무 일정이 보여요. 집 계약서라면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직장 자리라면 출근 날짜, 업무 범위, 보고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해요. 말로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려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8월 상황 볼게요. 8월에는 확인이 많아요. 메일 확인, 문자 확인, 담당자 문의, 서류 보완, 결과 예정일 확인이 보여요. 8월에는 바로 확정까지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대신 아직 진행 중이다, 이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언제 발표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8월에 정보를 얻어야 9월에 결정할 수 있어요. 9월 상황 볼게요. 9월에는 결과가 더 분명해져요. 합격, 승인, 계약, 입금, 자리 제한, 부서 이동, 서류 통과 같은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9월에는 답을 받으면 바로 다음 행동을 해야 해요. 계약서 서명, 일정 조율, 입금 확인, 담당자 답변, 서류 제출 같은 일이 생겨요.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3번 분들 주의점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림이 길어서 답이 오면 바로 네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을 봐야 해요. 좋은 소식이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합격해도 출근 조건을 봐야 하고, 계약해도 금액과 책임 범위를 봐야 하고, 입금이 들어와도 정산이 맞는지 봐야 해요. 3번 분들 행동법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오늘 메일함 정리하세요. 받은 편지함, 스팸함, 프로모션함, 첨부 파일 있는 메일까지 보세요. 그리고 또 문자함에서 중요한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검색하세요. 놓친 연락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다리는 결과를 종이에 하나씩 적으세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답을 기다리는지 적어보세요. 적으면 다음 행동이 보여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발언문처럼 적어보세요. 저에게 필요한 결과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말에만 흔들리지 않고 조건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맞는 결정인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고 마음을 모아보세요. 신령님께서도 똑바로 보려는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3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과 9월의 결과가 글자로 옵니다. 합격 문자, 승인 메일, 계약서, 입금 내역, 서류 보완 요청, 담당자 답변을 확인하게 돼요. 말로만 기다리던 일이 화면이나 종이에 찍혀요. 좋은 소식이어도 조건을 꼭 보세요. 날짜, 금액, 담당자, 책임 범위, 답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결과 확인하겠다 남기셔도 좋아요. 4번 고르신 분들 참던 말을 하게 돼요. 4번 분들은 이미 오래 버틴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친 게 많아요. 관계든 일자리든 가족 문제든 내 마음이든 한 번은 끊어진 것처럼 느꼈던 게 있어요. 8월과 9월에는 그 문제를 그냥 덮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말하거나 상대가 설명하거나 더는 못하겠다고 선을 긋게 될 수 있어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정성 보태주세요. 4번 소품은 흑옥 매듭함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끊을지 이어갈지 정해야 하는 사람 문제나 책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고른 분들은 속으로 오래 붙잡은 게 있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생각나는 사람, 포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 마음이 가는 일,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4번 분들은 끊어진 줄처럼 보였던 걸 다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만 무작정 다시 붙는 게 아니라 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어요. 4번 분들은 참은 게 많아요. 가족 앞에서 참고, 직장에서 참고, 연애나 관계에서 참고, 친구 사이에서도 참고, 혼자 있을 때만 무너졌던 모습이 보여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는 한숨 쉬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혼낸 적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4번 분들은 예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던 거예요. 맨 앞에는 신복이 보여요. 신복은 내가 입은 옷이에요. 여기서는 실제 옷보다 역할을 말해요. 4번 분들은 그동안 나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계속 해온 모습이 있어요. 가족이 원하는 사람, 직장에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관계에서 계속 참는 사람, 남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대신 수습하는 사람, 그 역할이 너무 무거웠어요. 4번 분들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일도 내가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친구 문제도 내가 들어주고, 연애에서도 내가 맞추고, 결국 내 마음은 뒤로 밀렸어요. 처음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근데 오래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달아요. 4번 분들은 이제 이 역할을 계속 입고 있기 어렵습니다. 지난 자리에는 신장대가 있어요. 4번 분들은 오래 버텼어요. 한 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버텼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버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서 있었어요. 근데 오래 버티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4번 분들은 강한 척을 많이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냥 넘어가자. 말해봤자 뭐해. 이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 말들이 4번 분들 속에 쌓였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힘들었고, 넘어가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작은 말에도 마음이 찔릴 수 있어요. 누가 대수롭지 않게 한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누가 부탁하면 화가 올라오거나 아무 일 아닌데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참아서 그래요. 현재에는 살풀이가 보여요. 이제 털어내야 해요. 참았던 말, 억울했던 일, 몸에 쌓인 피로, 계속 반복되던 사람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4번 분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했고, 아픈데 안 아픈 척 했고, 서운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기 어려워요. 말을 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못하겠다고 해야 해요. 살풀이가 나올 때는 눈물이 같이 올 수 있어요. 말하다가 울 수도 있고, 혼자 방 정리하다가 울컥할 수도 있고, 예전 대화방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눌러둔 게 나오니까 그래요. 울어도 돼요. 다만 울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정리할지 봐야 해요. 숨겨진 이유에는 화로가 있어요. 불씨가 아직 남아있네요.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아직 남아있고 포기한 줄 알았던 일이 아직 속에서 타고 있어요. 사람 문제라면 미련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일 문제라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가족 문제라면 풀지 못한 말이에요. 4번 분들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보여요. 이 불씨는 위험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화로 안에 잘 두면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밖으로 튀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4번 분들 말도 그래요.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싸움이 돼요. 하지만 차분히 말하면 정리가 돼요. 이번에는 참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행동 자리에는 향이 있어요. 4번 분들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요. 화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요. 상대 잘못만 말하게 되고 결국 싸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먼저 종이에 써보세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무엇을 더는 못하겠는지, 앞으로 어떤 선을 지키고 싶은지요. 사람에게 말할 문장은 이렇게 짧게 가야 해요. 나는 그때 힘들었어.
이 관계를 이렇게 계속 두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이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역할을 더는 혼자 못하겠어. 내가 계속 맞추는 방식은 어렵다. 이렇게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다 맡기 어렵다. 생활비는 같이 얘기해야 한다. 집안일을 나눠야 한다.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가족은 가까워서 더 어렵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범분들이 계속 해왔으니까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외부에는 부적이 보여요. 사범분들은 나를 지켜야 해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거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혼자 다 떠안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번에는 남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또 다 받아주면 사범분들만 지쳐요. 부적은 실제로 나를 보호하는 행동도 말해요. 답장을 바로 하지 않는 것, 밤늦게 오는 연락을 바로 받지 않는 것, 돈 빌려달라는 말을 바로 승낙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침범하는 부탁에 이번엔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부적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행동이 부적이 돼요. 결과에는 해원동자가 보여요. 묵은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서 설명을 듣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거나 혼자 붙잡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범분들이 더 이상 같은 상처를 혼자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나면 숨이 쉬어져요. 사범분들 중에는 연락이 다시 오는 분도 있어요. 전에 끊긴 사람, 싸우고 멀어진 사람, 말없이 멀어진 사람,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연락 온다고 바로 다 풀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봐야 해요. 정말 미안해서 온 건지, 외로워서 온 건지, 필요해서 온 건지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에는 산신님이 계세요. 사번분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버틴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래 버텼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하는 건 아니죠. 산신님께서는 사번분들한테 남의 짐까지 내 것처럼 들지 말라고 하시는 듯해요.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되 남의 무책임까지 떠안으면 안 돼요.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남에게 맞춘 자리 말고 내가 숨 쉬는 자리요. 이제 사번분들 연애부터 볼게요. 연애나 인연 쪽이면 끊어진 듯 했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못다 한 말이 나와요. 상대가 갑자기 가볍게 연락할 수 있어요.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내가 좀 그랬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번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이번에는 물어봐야 해요. 왜 지금 연락했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지난번처럼 또 애매하게 둘 거면 나는 어렵다. 네, 이렇게요. 상대가 있는 분들은 참던 말을 하게 돼요. 연락 문제, 약속 문제, 돈 문제, 상대의 무심함, 나만 맞추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싸우려고 꺼내면 대화가 깨져요. 너는 왜 맨날 그래 보다. 나는 이게 힘들어로 말해야 해요. 내 감정을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야 해요. 직장 쪽 볼게요. 직장에서는 나에게 맞지 않던 역할이나 책임을 조정하게 돼요. 계속 떠맡던 일, 남이 미룬 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굳어진 일이 보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맡기 어렵습니다.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말해야 반복이 줄어요. 사범분들은 직장에서 참고 넘어간 게 많아요. 내 업무가 아닌데 도와줬고, 누가 실수한 걸 대신 수습했고, 늦은 연락에도 답했고, 불편한 사람과도 웃으며 지냈을 수 있어요. 근데 9월쯤에는 더 이상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해요. 누가 싫어할까봐 계속 참으면 사범분들만 더 지쳐요. 돈 쪽 볼게요. 돈은 사람과 엮여 있어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나, 내가 대신 냈거나, 가족이나 지인 때문에 돈이 나갔거나, 직장에서 내 시간만 쓰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일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거절해야 해요. 이번엔 어렵다. 먼저 지난번 돈부터 정리하자. 이건 내가 낼 수 없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4번 분들은 돈 문제에서 미안해서 손해 본 게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급하다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내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간 일이 쌓였죠. 8월과 9월에는 돈과 마음을 같이 지켜야 해요. 돈을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 쪽 볼게요. 가족 쪽이면 오래 묵은 서운함을 말하게 돼요.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 문제에서 나는 그때 힘들었다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번에는 조용히라도 말해야 해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맡을 수는 없다는 걸 알려야 해요. 가족 안에서 4번 분들은 책임자처럼 굴었을 수 있어요. 누가 힘들면 들어주고, 집안일 있으면 나서고, 돈 문제 생기면 고민하고, 갈등 생기면 중간에서 조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각자 맡을 일을 나눠야 해요. 말해야 합니다. 집 쪽 볼게요. 집에서는 방 정리보다 물건 정리가 먼저 보여요. 예전 사람 물건, 오래된 서류, 쓰지 않는 물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선물, 버리지 못한 옷이나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물건에 감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죠. 근데 계속 보면 계속 생각나요. 8월에는 정리할 물건을 따로 빼두고 9월에는 실제로 버리거나 치우는 모습이 보여요. 8월 상황 볼게요. 8월에는 감정이 올라와요. 예전 일이 생각나고 누가 한 말이 다시 떠오르고 내가 왜 참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이때 바로 폭발하지 마세요. 8월에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9월 상황 볼게요. 9월에는 실제로 말하게 돼요.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직장에서 업무 범위를 말하거나 돈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9월에는 말한 뒤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해하고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 반응까지 봐야 해요. 내가 선을 말했을 때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람이고 화내며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입니다. 4번 분들 주의점이에요. 극단적으로 끊어버리기 전에 한 번은 말해보는 게 좋아요. 상대가 위험하거나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짧게라도 내 입장을 말해보세요. 근데 말했는데도 똑같으면 그때는 거리를 둬야 해요. 한 번 말하고 상대 행동을 보고 그대로면 더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4번 분들 행동법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편한지 긴장하는지 돈이나 시간을 쓰고 후회하는지 써보세요. 그리고 또 말해야 할 문장을 미리 써보세요. 막상 만나면 감정이 올라와서 말이 꼬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세요. 말해야 할 건 말하고 거절해야 할 건 거절해야 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향을 피우듯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실제로 향을 피워도 되고 깨끗한 물 한 잔 놓고 조용히 앉아도 좋아요. 제가 계속 떠안던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말해야 할 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같은 자리를 내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참고만 사는 마음보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실 거예요. 4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과 9월에 참던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맞는 관계를 계속 끌고 가지 않아요. 가족 문제든 연애든 직장 일이든 나는 이건 더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숨이 트여요. 누가 와서 전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4번 분들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마음 닿으신 분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오늘 네 번호 모두 바뀌는 방식이 달랐어요. 1번은 문자나 전화가 먼저 옵니다.
그 연락받고 미뤘던 사람 문제, 돈 문제, 일 문제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이번은 집과 돈 문제가 정리돼요. 고정 지출 줄이고 가족과 생활비 얘기하고 일터에서 내가 맡을 일이 분명해져요. 3번은 결과가 글자로 옵니다. 합격 문자, 승인 메일, 계약서, 입금 내역, 서류 요청을 확인하게 돼요. 4번은 참던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맞는 관계를 끊거나 못한 말을 직접 하거나 맡기 싫었던 책임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이 고른 번호와 지금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일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더 분명해져요. 오늘 풀이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8월과 9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연락과 결과와 정리가 너무 늦지 않게 닿기를 저도 같이 정성 올리겠습니다.